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효소에 대해서 오늘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생체 촉매 부분부터 먼저 확인할 건데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물질 대사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외적인 부분까지도 선생님하고 함께 수업 시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 물질 대사에는 항상 생체 촉매가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체 촉매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효소죠. 자,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가 출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두 분류,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먼저 동화작용은 저분자의 물질을 고분자의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는 흡수가 됩니다.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예시는 광합성, 그리고 단백질 합성과 같은 작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화작용의 경우에는 고분자의 물질을 저분자의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요. 예시로는 세포호흡과 소화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면 지금 이때 생체 촉매가 작용한다는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작은 분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저분자, 그리고 여기 큰 분자가 고분자로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때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가는 요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아미노산을 예로 들었죠.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에너지가 흡수가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대사를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큰 분자인 포도당을 지금 예시로 들어놨는데 큰 분자인 포도당에서 작은 분자인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이 과정은 이화작용이고 이 분해 과정에서 에너지는 바깥으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대사의 큰 분류,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그리고 이때 물질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때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물질 대사의 분류를 다루고 나면 이 물질 대사하고 그리고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업 시간에 비교를 했었죠. 그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 물질 대사 세포 호흡을 예로 들고 있고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연소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반응 온도부터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경우에는 체온 범위 약 37도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연소의 경우에는 체온보다 훨씬 높은 약 400도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체온 범위가 37도였는데 그냥 40도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촉매를 보면 물질에서는 이 생체 촉매가 관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연소의 경우에는 촉매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가열해서 불로 바로 연소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리고 반응 단계로 따지면 물질 대사의 경우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 단계마다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 연소의 경우에는 반응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끝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이 두 차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어서 효소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효소가 이 생체 촉매로서의 역할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활성화 에너지인데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합성돼서 물질 대사를 촉진을 하는 물질로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가지고 반응 속도 자체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내용 밑에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프가 지금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보이는데 빨간 선은 효소가 없을 때, 그리고 파란 선은 효소가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개의 큰 차이는 보면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차이는 지금 없어요.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될 것이다. 그러면 발열 반응이겠구나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고, 자,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같다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따로 지금 더 이상 얻을 자료는 없고요. 이 중간 과정을 보면 빨간 선은 이만큼의 높이가 있고요. 파란 선은 이렇게 요만큼의 차이가 있죠. 자, 여기 옆에 바로 적혀 있지만 빨간색은 효소가 없을 때 가지는 활성화 에너지고요. 파란색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에 도달하는 데까지 더 쉬운 게 에너지가 낮은 파란색 선이겠죠. 그래서 활성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 반응이 좀 더 쉽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옆에 내용 나와 있는 거 정리하면서 한번 볼게요.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 에너지가 작다. 지금 빨간색, 파란색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응열은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로서 효소의 유무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열은. 이건 있든지 없든지 요 두 사이랑은 관계가 전혀 없고요. 반응물 가진 에너지와 생성물이 지닌 에너지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일정한 값입니다. 자, 그리고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언급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고 나면 이 반응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 겁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라는 내용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새로운 용어들이 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까지도 이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